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4절의 시 항목 진리의 존재 유형과 진리 존재라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진리의 존재 유형은 현존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현존재에 속하기 때문에 진리는 현존재적 진리라는 것이고요. 진리 전제라는 것은 현존재는 진리를 전제한다는 것이에요. 즉 진리가 계시성이니까 근원적 의미에서 현존재는 계시성을 전제하고 모든 다른 명제들의 전제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리를 전제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그 존재와 시간 출간된 존재와 시간의 제1부 1편의 마지막 항목이에요. 제1편이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이고요. 제2편이 현존재와 시간성인데 제1편의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현존재는 계시성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 자로서 본질적으로 진리 속에서 존재한다. 계시성은 현존재의 하나의 본질적 존재 유형이다. 진리는 단지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또 그런 동안에만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에스킵트라고 썼어요. 자인 동사를 쓰지 않고 에스킵트라는 말을 썼네요. 이것의 구체적 의미는 시간론 속에서 드러나겠습니다. 존재자는 여하튼 현존재가 존재할 때에만 발견되어 있고 또 그런 동안에만 계시되어 있다. 뉴턴의 법칙들, 모순율, 각종의 진리 일반은 현존재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참이다. 현존재가 여하튼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또 현존재가 여하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이후에는 어떠한 진리도 있지 않았고 또 있지 않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계시성, 발견성으로서의 진리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현존재에게 계시되는 것이므로 현존재가 없는 한 진리도 없다 또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법칙들이 발견되기 되었기 이전에 그 법칙들은 참이 아니었다. 이로부터는 그 법칙들이 거짓도 아니었다는 점만이 따라 나올 뿐 거짓이었다는 점이 따라 나오지 않고 심지어 그 법칙들이 거짓이 되리라는 점조차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 만약 존재자적으로 어떠한 발견성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리가 있는 때의 제한 속에는 진리들의 참임의 과소평가가 놓여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현존재가 있는 한에서만 진리가 있다라는 건 진리를 시간적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런 제한 속에 과소평가가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법칙들이 그 사람 이전에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었다는 점은 그 법칙들이 발견하면서 제시하는 존재자, 즉 사물이 그 법칙들이 있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의미하지 않는다. 그 법칙들은 뉴턴을 통해 참이 되었고 그 법칙들과 더불어 존재자가 그 자체에 입각해 현존재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존재자의 발견성과 더불어 이 존재자는 자기를 바로 이전에 이미 있었던 존재자로 나타낸다. 그렇게 발견함이 진리의 존재 유형이다. 즉 현존재의 계시성의 존재 유형이다. 예. 현존재에 의거해서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발견함이 진리의 존재 유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현존재적인 존재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영원한 진리들이 주어져 있다는 점은 만약 현존재가 영원히 있었고 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의 증명이 성공되어 있다면 비로소 충분히 논증되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증이 미결인 동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동안에는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는 그 문장은 하나의 환상적인 주장으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철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믿어진다는 점을 통해 합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진리는 자신의 본질적인 현존재적 존재 유형을 따라 현존재의 존재에 상대적이다. 이러한 상대성은 모든 진리가 주관적이라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만약 사람들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주관의 의향 속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확실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발견함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의의를 따를 때 진술함을 주관적인 의향에서 빼앗고 또 발견하는 현존재를 존재자 자체 앞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지 진리가 발견함으로써 현존재의 본질적인 존재 유형이기 때문에만 그 진리는 현존재의 임의적인 의향에서 빼앗아질 수 있다. 역시 진리의 보편 타당성도 다만 현존재가 존재자를 이것 자체에 입각해 발견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속에만 뿌리를 두고 있다. 단지 그렇게 이러한 그러니까 존재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네요. 존재자 덕분에 진리의 보편 타당성도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재의 진술은 존재자에 입각해 있고 그리고 현존재 자신도 존재자 앞으로 데려와져 있고 존재자 자신이 바로 진리의 보편 타당성을 성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이러한 존재자는 이것 자체에 입각해 각종의 가능한 진술을 다시 말해 자신의 제시, Aufweisung을 구속할 수 있다. 올바로 이해된 진리가 이것이 존재자적으로 단지 주관 속에서만 가능하고 주관의 존재와 흥망성쇠를 함께한다는 점을 통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실존론적으로 개념화된 것인 진리의 존재 유형에서부터 이제 역시 진리 전제, Wahrheit voraussetzung의 의의도 이해 가능하게 된다. 왜 우리는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전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것과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진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전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현존재의 존재 유형 속에서 존재하면서 진리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 진리 속에서 존재함으로 진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예부에 또 위에 어떤 것으로 곧 우리가 다른 가치들 위에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태도를 취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우리가 가치들 같은 어떤 것을 전제하는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바로 존재론적으로 이와 같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진리가 비로소 전제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진리가 가장 근원적인 전제이고요. 이 진리 덕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전제될 수, 전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다른 한 존재자의 존재의 근거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전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다른 한 존재자의 존재의 근거로 이해한다.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 전제한다는 말이네요. 그와 같이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 연관들 속에서 이해함은 근거로서 이해함은 단지 현존재의 계시성을 다시 말해 발견하면서 존재함을 근거로 삼아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최종적 근거는 현존재의 계시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현존재의 계시성이 최초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진리를 전제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진리를 그것 때문에 현존재가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보럼빌레는 통상 존재 이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진리가
진리 때문에 현존재가 현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현존재는 그러나 그는 염려라는 존재 구성들 속에 놓여있고 각기 이미 자기에 앞서 존재한다. 현존재는 그에게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 문제시되는 그런 존재자이다.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 문제시된다. 이것이 자기에 앞서서 이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애로 나가 있다는 것이죠. 현존재가. 세계 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및 존재 가능에는 본질적으로 개시성과 발견함이 속한다. 여기서 의미상 이 개시성과 발견함과 자기에 앞서라는 염려 구조 사이의 관련을 생각한다면 이 자기의 앞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시성과 발견함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존재에게 문제시되는 것은 그의 세계 내 존재 가능이고 또 이 속에 놓인 배려, 곧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둘러보는 식으로 발견하는 배려이다. 염려라는 현존재의 존재 구성들 속에는 곧 자기에 앞서 존재함 속에는 가장 근원적인 자기를 전제함이 놓여 있다. 현존재의 존재에 이러한 자기를 전제함이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도 개시성을 통해 규정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또 자기에 앞서 존재함과 자기를 전제함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염려라는 현존재의 존재 구성들 속에는 자기의 앞서 존재함 속에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함이 놓여 있다. 자기에 앞서 존재함이 곧 자기를 존재함이라고 본 것이네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자기를 존재함, 이러한 자기를 존재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현존재의 존재의 이러한 자기를 존재함, 이 표현으로 자기에 앞서 존재함을 가리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도 개시성을 통해 규정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의 존재 속에 놓여있는 이러한 존재함은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 곧 현존재 이외에 주어져 있는 존재자에는 관계되지 않으며 유일하게 현존재 자신에만 관계된다. 존재된 진리는 혹은 이것의 존재가 그것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그런 주어져 있음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 유형 내지 존재의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진리 전제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 전제가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 우리의 존재의 이해의 근거로 이미 행해져 있기 때문이다. 진리 전제가 이미 행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진리는 현존재의 개시성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현존재 자신이 각기 나의 것이자 이러한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다. 그 점은 세계 속으로의 현존재의 본질적인 피투성에 속한다. 각기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이 현존재 속으로 오기를 원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했고 또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과거에 이미 결정했는가? 또 앞으로 미래에 결정하게 될 것인가? 자신의 입각해서는 전혀 통찰될 수 없는 것이 왜 존재자가 발견된 채로 있어야 하며 왜 진리와 현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네요. 회의론에 대한 곧 진리의 존재 내지 진리의 인식 가능성의 부인에 대한
통상적인 논박은 도중에 머물러 있다. 완성되지 않고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논박이 형식적 논증 속에서 나타내는 것은 다만 회의론적 판단이라도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리는 전제되어 있다는 점뿐이다. 그렇죠? 회의론자가 회의론을 주장할 때 그는 자신의 회의론이 진리라고 전제하면서 주장하리라는 것이 형식적 논박이죠. 통상적인 형식적 논박입니다. 이 점은 진술에는 진리가 속한다는 점, 곧 제시는 자신의 의의를 따를 때 하나의 발견함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그때 해명되지 않은 채로 서서 머무는 것은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점, 곧 어디에 진술과 진리의 이러한 필연적 존재 연관을 위한 존재론적 근거가 놓여 있는가 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존재 유형, 존재함의 의의, 현존재 자신 속에 있는 존재함의 존재론적 기초의 의의가 완전히 어둡게 남아있다. 게다가 오인되는 것은 역시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에도 여하튼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도에서는 진리가 이미 전제된다는 점이다. 한 회의론자가 논박의 성립 자체를 회의하기에 논박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의 존재는 논증의 성립 자체를 위한 전제이기에 논증될 수 없다. 진리의 부정이라는 방식에서의 회의론자는 그가 현사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역시 논박될 필요가 없다. 회의론자가 존재하고 또 자신을 이러한 존재 속에서 이해한 한도에서 그는 자살이라는 자포자기, 즉 현존재의 자살이라는 자포자기 속에서 현존재를 또 이로써 진리를 삭제하였다. 진리는 이것의 필연성에 있어서 논증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새삼 처음으로 논증 아래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진리들이 주어져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의론의 논박들이 자신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믿고 있는 점인 한 현실적인 회의론자가 주어져 있었다는 점은 회의론이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증명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회의론에 맞선 형식적 변증법적인 기습적 시도들의 순진함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더 자주 자기 모순적인 회의론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의론이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의론자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의론자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그럼에도 이 자기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회의론자들은 많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대체로 진리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진리의 전제 필연성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인식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념적 주관이 출발점에 놓여진다. 진리가 현존재에 속한다는 건 진리가 주관에 속한다는 것이고 또는 주관의 관념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관념적 주관이 개시성으로서의 진리 개념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이나 명시적이지 않은 동기는 정당화된 그러나 그럼에도 역시 비로소 존재론적으로도 근거가 세워져야 하는 요구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철학은 선언적인 것을 주제로 삼고 경험적 사실 그 자체를 주제로 삼지 않는다는 요구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하나의 관념적 주관이라는 출발점은 충분한가? 그것은 하나의 환상적으로 이상화된 주관이 아닌가? 관념적 주관의 개시성이 속한다. 개시성으로서의 진리는 관념적 주관에 속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관념적 주관은
이성화된 주관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이네요. 하나의 그러한 주관의 개념과 더불어서 바로 단지 사실적이기만 한 주관의 곧 현존재의 선언적인 것은 놓쳐지지 않는가. 현사실적인 주관의 선언적인 것에는, 다시 말해 현존재의 현사실성에는 환상적으로 이성화된 주관에서와는 달리 현존재가 동일 근원적으로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존재한다는 규정성에 속하지 않는가. 예, 하이데거 자신의 반문이네요. 순수한 나 혹은 의식일발이라는 이념들은 현실적인 주관성의 선언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것들이 현존재의 현사실성 및 존재 구성틀이라는 존재론적 성격들을 건너뛰거나 여하튼 보지 않는 식으로 그렇다. 하나의 의식일반을 물리침은 선언적인 것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마치 하나의 이성화된 주관이라는 출발점이 현존재의 사안에 근거 지어진 선언성을 보증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영원한 진리들의 주장은 현존재의 현상적으로 근거 지어진 관념성을 이상화된 절대적 주관과 혼동함과 마찬가지로 철학의 문제체계 내부에서의 기독교 신학의 오래된, 아직도 철저히 추방되지 않은 잔재들에 속한다. 영원한 진리들은 없다는 거죠.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진리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현존재가 사라져도 계속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진리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현상학적 관점에서, 또 하이데거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존재는 현존재와의 근원적인 연관 속에 서 있다. 그리고 단지 현존재가 개시성을 통해, 곧 이해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만 여튼 존재와 같은 것이 이해될 수 있고 곧 존재 이해력이 가능하다.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는 단지 진리가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진리는 단지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그리고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네, 이 두 문장 매우 자주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존재와 진리는 동일 근원적으로 존재한다.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에서 존재가 그럼에도 모든 존재자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즉 존재론적 차이, 이 문제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물어질 수 있을 때는 존재의 의와 존재의 이해력의 도달거리가 여하튼 해명되어 있을 때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 무엇이 존재 그 자체에 관한, 또 이것의 가능성들과 변형들에 관한 학문이라는 개념에 속하는지가 역시 근원적으로 따로따로 떼어놓아질 수 있다. 또는 해석될 수 있다. 아우스 아인 안더 레겐, 이게 따로따로 떼어놓다 이고요. 아우스 레겐이 해석하다예요. 개성 전체 중에 부분들을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이 해석이니까 따로따로 떼어놓은 구체적 의미는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 및 이것의 진리의 경계 설정 속에서 존재자에 관한 발견으로서의 탐구 및 이것의 진리가 존재론적으로 규정될 수 있게 된다.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의 대답은 여전히 미결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현존재의 기초 분석은 언급된 물음의 마무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염려의 현상의 노출을 통해 해명된 것은 그것의 존재에 존재 이해력 같은 것이 속하는 그런 존재자, 인간의 존재의 구성틀, 즉 세계 내 존재이다. 현존재의 존재는 이로써 동시에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성격 규정하는 존재 양상들, 곧 용재성, 전재성, 실제성에 맞서 경계 설정되었다. 하이데거는 전통적 개념인 실제성을 전재성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분명해진 것은 이해 자체이고 그와 더불어 존재 해석이라는 이해하며 해석하는 절차의 방법적 투명성이 보증되어 있다.
만약 이 염려와 더불어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구성틀이 획득되어져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근원적인 존재의 구성틀 뭘까요? 자기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 존재하며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 그것을 가리킬 듯 합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역시 염려 속에 놓여있는 존재 이해력도 개념으로 데려와질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의 의의가 한정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존재 이해력은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성립시키죠. 여기서 말한 용재성, 전재성, 실제성과 같이요. 이게 존재 일반인데요. 존재 일반의 의, 그것이 여기서 존재의라고 말해졌습니다. 존재의 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라는 현상과 더불어 현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성틀이 게시되어 있는가? 가장 근원적인 구성틀, 나중에 제2편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결의성을 나타내는 듯 보이고요. 염려의 현상 속에 놓인 구조 다양성은 현사실적 현존재의 존재의 가장 근원적 전체성. 이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존재로서의 현존재를 가리키는 듯 하고요. 이것을 내주는가? 지금까지 연구는 이어왔던 현존재를 전체로서 시선 속으로 받아들였는가? 이 물음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 이것이 현존재의 존재의 전체로 여겨질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 물음들은 결국 2편의 논의를 예고하고 또 제2부 시간과 존재에 대한 논의를 예고한 것일 텐데요. 존재의가 한정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시간과 존재라는 제2부 내용을 예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1부, 제1편이 마쳐졌습니다. 제2편은 현존재와 시간성으로서 염려의 시간성, 또 죽음으로 향한 존재의 시간성, 양심을 통해 알려지는 현존재의 구성틀인 결의성이 지닌 시간성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일상성의 시간성이 다뤄지고 또 역사성의 시간성이 다뤄지고 또 세계 시간의 근원으로서의 시간성이 다뤄집니다. 심도 있는 논의들이요. 사실은 제2편의 논의를 하고 싶은 건데 하이데거가 거기에 앞서 1편의 논의를 통해서 철학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